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몸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요. 귀도 붓고 약간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건 또 혼자 여러분들이 오늘 시황을 듣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조정을 좀 보였는데 조금 힘든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멀리서 보면 상승에 따른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이에요. 계속 이렇게 있어 왔던 조정입니다. 이 정도 폭, 이 정도 폭.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라인들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올라오고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죠. 이렇게 쭉 상승하냐, 전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밑꼬리를 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음봉을 그리고. 왜냐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거래량을 보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내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받아내면서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직 퀘스천 마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지금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나요? 그냥 캐캐묵은 이슈들이 있죠.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 뭐 연준이 뭐 실기했다.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다. 뭐 이런 이슈면 계속 알고 있던 거잖아요. 예전에 상승을 이끌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발생했다고 다시 이걸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된다. 이제 경제가 다시 바닥을 찍고 화랑으로 넘어간다. 약간 이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신선한 뉴스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지표도 없고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이 횡보 조정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단기 투심에 몰린 그냥 개인 투자자라든가 수급이 꼬여버린 외국인 기관들의 그런 물량들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급등보단 전 느긋한 우상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스닥, 조정폭이 좀 큰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을 뚫어 올린 다음에 그만큼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밑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이어지면 일단 이동평균선이 모이고는 있고 이동평균선이 계속 모이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횡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그래봐야 800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면 사실 뭐 관계 없어요. 지금 뭐 시장이 떨어졌다고? 약간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단기 트레이딩이나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 대한 레인 체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하락 추세를 뚫고 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직 안정적이에요. 떨어져봐야 2200.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10%니까. 하지만 이때까지 하락을 했던 거에 비하면 뭐 그닥이죠. 자, 최근에 SG증권 사태가 있었죠. 뭐 특정 종목들의 SG증권 참고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지금 연하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SG증권 찌라시를 보면 조금 심각한 사태긴 합니다. 지금 검찰도 쉽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찌라시를 접근했고 약간 법조계 쪽에 사람한테 전해들은 건 있지만 그것도 어찌되었든 찌라시거든요. 좀 이건 심각한 사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느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최근에 시장의 약세를 이끌 만한 소식들 중에 하나죠. 저런 게 있다고 그럼 뭐 금감원에서 움직이겠는데? 최근에 뭐 금감원에서 뭐 2차전지나 로봇주 막 타격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좀 이상한데?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심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소식들이 끼얹어져 있지만 결국엔 조정을 보이던 타이밍이었어요. 전 계속 조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로켓처럼 계속 상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흘러갈 리가 만무하다. 지금 이제 단기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만한 상황이 펼쳐지긴 했습니다. 단 저는 횡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밑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폭발했잖아요. 그러면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면 그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홀딩하지 않고 파는 흐름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약세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겠죠. 근데 그럴 만한 이슈도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지금 이제 미증시도 약간 반등하고 있고 크게 반등하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1.1%에 그쳤다.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거의 5%포인트 끌어올린 것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캐캐 묵은 이슈라는 겁니다. 새롭나요 이게? 저는 되게 지겹거든요. 그건 똑같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모두 또 저 얘기야?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하는 흐름에 저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준이 실기했나? 7080 연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부상하고 있다.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쯤이면 시장을 뒤덮고 있는 뉴스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때 우리가 예상해 봤잖아요. 예전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글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예. 경제 성장은 없지만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2차 전지는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한 지점부터 시작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했어요. 꽤 오랜만에 트레이딩을 했죠. 이건 제가 매매 일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금감원장 등의 액션이 발생했죠. 제가 좀 많이 규탄을 했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으시더라고요. 뭐 의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특정 위치에 있는 당국의 사람들은 좀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라고 저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을 단속하고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지. 막 파월이나 그 다음에 뭐 옐런 장관이 계속 막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전 2차 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말씀드리는 그 의견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문매는 많이 맞았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 타이밍에 하필 또 저러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거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금감원이 무늬만 2차 전지 로봇 주인 애들 집중 단속한다. 단속 시기가 좀 애매하죠. 예. 증권사 정조준 하나 오늘 이복현 입주목 이복현 그 씨가 금감원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BM을 트레이딩했어요. 사실 더 강했던 건 에코프로였습니다. 종목 선정이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일단 에코프로 BM으로 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세가 더 강할 거라 판단했는데 조금 일찍 판 감은 있지만 저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매매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홀딩하다가 단기 트레이딩이 꼬이는 경우가 발생해서 제가 당분간 단기 트레이딩을 멈췄잖아요. 그냥 정말 투자하고 싶어도 그냥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리듬이 꼬였을 때는 그냥 계속 시장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잘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딱 이런 겁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빨리 매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에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서 그냥 인공지능적으로 매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절대 발바닥의 각질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발바닥 각질 여기 잡았으면 내가 진짜 아우 누구인가 하면서 막 이런 욕심 부리면 또 그럼 상투에서 팔아야 돼. 맨꼭대기에서 팔아야지. 이런 욕심을 부리면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은 망가진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새로운 섹터가 등장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만 보지 마시고, 이제 슬슬 좀 한물 갈 때 됐잖아요. 반도체 바이오 정책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시장에 위안화 결제 규모가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도 떴죠. 그런 거를 저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김없이 저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왜 발생했나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그들이 말하는 기술 탈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를 가하려고 한 거죠. 결국엔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 심하게 붙었다가 결국엔 타결이 됐는데요. 그때 굉장히 시장 안 좋았어요. 거의 뭐 코로나 같은 그런 디자스터라고 재앙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고 있어요. 히토류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해지를 위해 히토류, 대두 등 관련주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그리고 큰 게 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돼요. 대선. That whether we are black And he's had his, good thorough handshakes with President Xi. and we will make 남북 경협주 본격 랠리는 열어보죠. America 뭘까요? 지금부터 great again. Thank you.